안녕하세요. 그르다스피입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그쵸? 비도 엄청 오더니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비전공자들을 위한 전시 준비를 요약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야지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 비전공자인 성인인데 막연하긴 하지만 전시회를 진짜 한번 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버킷리스트에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에 전시회를 여는 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막연할 것 같긴 해요. 이전 영상은 이제 간략하게 전시 준비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다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는 사람들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 그림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 작업이 완벽할 때까지 전시회를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다음에 전시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영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 전시를 해야 할까? 자극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경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서 뛰어난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품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건데요. 전시 주제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 또 이것저것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연습한 것도 괜찮고 뭐 미술 시간에 완성한 것도 괜찮고 과제로 작품을 했던 것도 괜찮아요. 작품 개수가 파악이 돼야지만 전시의 규모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작품인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전시회에 이 그림만 전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더 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작품을 해야 한다면 몇 점을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만큼 해야 할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갤러리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새 작품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렸던 작품들이 다 마음에 안 들 테니까요. 더 나은 작품을 당연히 하고 싶겠죠. 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무조건 아마 새 작품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새 작품만으로 갤러리 전체를 전시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작품과 새 작품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전시 외 사람들과 내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기존의 작품들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이제 그 지점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작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인, 뭐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런 걸로 작품을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내 마음에 대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작품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타인의 얼굴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표정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그려왔던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떠올리는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게 비슷하게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전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전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이 있고 만약 전시를 위한 작품을 더 해야 한다면 이야기를 담아야겠고 스케치를 좀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할지 같이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전시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서 그냥 전시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냥 경험을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잘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작가님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시에 대해 잘 아니까 준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여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일단 질러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전시를 연다고 생각하고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뭐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로 누구랑 이렇게 해야겠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우선순위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명단을. 뭐 저는 뭐 용기만 있다면 혼자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파이팅! 네 번째, 준비된 작품이 이제 있고 새 작품도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참여자 명단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갤러리를 둘러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갤러리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그거 기준을 삼아서 이제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를 둘러볼 때 너무 유명하고 잘 나가는 갤러리는 일단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유명한 갤러리를 방문한다면 관람은 하되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전문 작가 전시로 다 차 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쌀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로 운영하는 무료로 대관해주는 갤러리 미술관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곳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나라나 시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지역문화예술일환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강 관람이 거의 무료입니다. 일정만 잘 만든다면 분명히 좋은 공간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도 받을 수도 있어요. 둘러보면서 생각해야 할 게 있겠죠. 내가 이야기를 담을 작품과 어울리는 공간일까? 만약 작품을 전시하게 된다면 몇 작품까지 걸 수 있을까? 이건 갤러리에 걸려있는 작품들의 개수나 크기 등을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부분 갤러리 면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도면이 있을 거예요.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면을 보고 전시 구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 담당자분께 혹시 도면을 좀 보여줄 수 있냐 물어보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흔쾌히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그냥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수만 보더라도 아마 대략적인 머릿속에 구상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면적을 보고 혼자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혼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작품 수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적은 명단들 있죠. 그 명단을 활용해서 나머지 마음 맞는 친구들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너는 몇 작품을 가지고 있냐, 전시할 의향이 있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좀 가능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 수를 조율을 하면 돼요. 만약에 다 둘러봤으면 제가 여기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말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몇 군데쯤 해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갤러리를 둘러보고 나왔다면 이제 기획서를 저는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초대 기획 전이나 갤러리 기획 전시의 경우에는 작가의 포트폴리오만 있다면 전시 기획서를 요구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 공모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도 기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전시 기획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쓴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여서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작가들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포트폴리오만으로 전시를 진행할 때도 있고 전시 기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넣어가지고 전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서 전시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획서를 좀 가지고 갤러리에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 기획서에는 보통 이제 전시 주제, 타이틀, 그다음에 개념, 컨셉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는 목적, 그다음에 대상, 전시 내용, 그다음에 전시의 어떤 방향, 기대하는 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더 항목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항목은 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되도록 이제 이 항목들을 고려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시 주제는 아시다시피 그냥 제목이에요. 외로움을 주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외로움과 나의 작품을 좀 대표할 만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라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을 담을 수 있는 주제. 홀로 걷기, 비 오는 날, 새벽 공기, 말하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하면 되겠죠?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작은 노트에 일기처럼 기록해 두면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나는 글이나 적어놓는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나 전시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념 컨셉인데요.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전시 전반적인 느낌이나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등을 간략하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외로움을 언제 느끼는데 이런 외로움은 단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들을 어떤 형태로 구현했고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초반에 작품을 표현하게 되었던 상황이나 느낌, 평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간략하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전시 목적은 말 그대로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갤러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느꼈을 때 어떤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은 누가 이 작품을 봐주길 바라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은지, 갤러리에 오는 주 관람객들을 고려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시 내용은 작품마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이를 사용했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재료를 사용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고 크기나 제작 연도, 언제 내가 이 작품을 했는지, 그다음에 작품 제목, 그런 이미지 등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함께하는 작가들이 있다면 소개하면 좋겠죠? 방향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발전을 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기대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통해서 나와 관객, 또 예술가로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또 갤러리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건 그 갤러리 도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도면 안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작업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싶은지 그런 계획안도 넣어야 해요. 이쪽 벽에는 누구의 작품이 들어갈 거고 이쪽 벽면에는 누구의 작품이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간략한 작품 계획서가 이제 갤러리 측에서도 어떤 전시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넣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요.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작성할 때는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잘 생각해서 꼼꼼하게 적으시길 추천해요. 대충 적을 거면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기획서까지 다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획서를 들고 우선순위로 두었던 갤러리들을 차분히 방문해야겠죠? 기획서는 이제 갤러리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갤러리에 맞게 내용만 조금씩 바꿔도 괜찮으니까 그 갤러리 좀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작품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없다면 이제 작품 사진을 촬영을 해서라도 이제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서를 각 갤러리 담당자나 대표님께 보여주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면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 후에 만약에 허가를 이제 받는다면 물론 이제 거절할 수도 있겠죠, 갤러리 측에서. 그럼 이제 다른 갤러리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허가를 받는다면 일정을 좀 잡아야 할 텐데요. 본인이 가진 작품 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진행할 작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나는 작품이 이제 조금 부족해서 새로 할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말을 아주 아껴두세요. 왜냐면 갤러리 입장에서는 일정에 맞게 잘 준비된 작가를 원하지, 작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면 좀 꺼릴 수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내가 그 날짜에 전시 일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랑 얘기를 했더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갤러리 측에서는 이제 언제쯤 전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일정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둔 일정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날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예약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 조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갤러리와 약속은 되도록 지켜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계약은 하루 이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7일에서 한 달 정도 계약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전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계약 취소는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작가, 다른 준비한 작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갤러리 계약을 하거든요. 작품 입반출 일정까지 포함해서 날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계약서에는 아마 이야기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또 갤러리 측에서 주의해야 될 또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액자 작품을 전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종이 자체로 전시를 할 건지에 따라서 또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액자를 하게 되면 천장이나 벽에 레일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레일이 없으면 이제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을 박고 나면 전시가 끝난 다음에 꼭 구멍을 다시 메꿔야 돼요. 다른 작가님을 위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서 조항이 아마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작품 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작품 훼손에 대해서는 갤러리 측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갤러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런 쪽으로 알아보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측에서는 아마 작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킴이를 하시든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갤러리 지킴이를 번갈아서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작품 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아마 운송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아마 작성하게 될 겁니다. 어떤 특정 갤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또 해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는 보세요. 기본적인 포스터는 또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도 몰라요. 안 되면 직접 제작하거나 패스. 자, 일정을 잡을 때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대부분 일정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 측에서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라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전문 작가들의 전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갤러리 측에서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상반기에는 사실 갤러리들이 좀 전반적으로 널널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전시 일정을 좀 잡는 것을 추천하고요. 전시 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이제 날짜와 철수 날짜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으면 거의 뭐 전시 준비의 반은 끝난 겁니다. 전시 일정까지 작품을 더 준비를 해도 되고, 기존 작품을 수정을 하던가 해서 이제 전시 당일까지 잘 준비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작가 노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갤러리에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괜찮은데, 작가 노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기 같은 거예요. 작가들의 일기. 작업을 하면서 뭐 평소 생각하는 것들이나 대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들, 이런 것들을 글로 정리해 놓은 노트를 말하는 건데요. 전시하는 갤러리에 가면 대부분 작가 노트가 다 있어요. 작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뭐 예술 세계라던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A4 한두 장 정도 분량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전시 진행할 때도 갤러리 안에 놓아두면 이제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저도 이게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 또 더 들어가면 또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한다면 전시 준비를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몇 가지 빠진다고 해가지고 전시 진행을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못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작품이 있고 공간만 있다면 어떻게 돼서든 준비하게 됩니다. 작품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